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보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1번 강의, 1번 문제부터 한번 제가 풀어보는데요. 자, 한번 보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잘 내니까, 우리 백 선생님이. 플로리다 해변가 생지는 밝은 얼룩무늬 턴을 가지고 있고, 주변 환경이 쉽게 묻힐 수가 있습니다. 대신 같은 종의 생지와 근처 내륙에 사는 이들은 토양과 식생을 닮아서 색깔이 어둡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종이지만 해변가에 사는 녀석은 밝아. 근데 내륙에 사는 것들은 좀 어둡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가설은 뭐냐면 1번 이제 합리적인 가설은 그렇다. 이것은 이제 진화. 다시 말하면 적응과 진화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일종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보호색이다. 보호색이다. 다시 말하면 이 쥐가 토양과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포식자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설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런 이유. 이거는 일종의 적응과 진화와 관련되어 있다. 라는 거죠. 적응과 뭐다? 진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생명의 특성은 적응과 진화. 자, 위 실험에서 설정한 가설 기억을 했고요. 그럼 이제 가설 기억은 보호석에 있고, 그럼 위에 가설이 맞다면 예측되는 실험 결과는 그렇죠. 해변 서식처에서는 밝은 모양이 뭐가 돼? 적게 잡아먹힌다 이거죠. 왜? 해변과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면에 어두운 친구는 이거 좀 올라가고, 얘는 반대로 이제 이게 올라가야죠. 밝은 무늬는 내륙 서식처에서 많이 잡아먹히고 어두운 곳은 적게 잡아먹힌다면 나의 가설이 옳다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좋은 문제죠. 자, 이건 이제 아예 준 문제죠. 바이러스가 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냐.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이 문제를 푼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죠. 그래서 가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논리적인 구조를 찾아라. 그래서 박테리아의 가장 큰 차이는 스스로 생명 활동 없어. 왜? 바이러스는 너무나 작아. 다시 하나 뭐밖에 없어? 그렇죠. 단백질 껍질하고. 근데 핵산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입자로서 존재한다는 거지.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기생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숙주세포에는 뭐가 있다? 효소가 들어있어요. 바이러스의 이 숙주세포에는 효소가 들어있고 또한 뭘 갖고 있죠? 리보솜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 있는 핵산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리보솜에서 뭘 해요?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 단백질이 바로 효소가 되어 자신을 만들어내는, 자신 합성하는, 즉 물질 대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그런 이유로 써주면 맞다고 하겠습니다. 2번. 다음은 세포와 바이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세포막을 가지고 있다.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DN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돼. 나는 핵산을 보유한다. 그래서 핵산은 바이러스의 생명적 특징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러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저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다. 너무 점수를 주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술형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균 식물세포 그리고 동물의 젖생세포에서 구조적 특징 A에서 D의 유무를 나타내는 거다. 근데 셀룰로스 구성된 세포벽이 있다. 이게 누구야? 식물이겠죠? 이건 이제 대번에 식물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식물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얘는 식물이니까. 그렇구나. 너는 식물이구나. 네, 저는 식물입니다. 그러면 A 가보자. A는 뭐냐? A는 야,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존재하지 않아. 그냥 바이러스라는 걸 알 수 있죠? 대장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미안합니다. 넌 대장균이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젖생세포가 되는 거죠.
대장균 식물 젖샘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야? 세포막을 가지고 있다. 리보솜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구조로 쓰십시오. 구조잖아 다. 또 뭐 DNA가 존재하겠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런데 대장균에만 있는 게 뭐냐라고 물었어. 그건 뭐야? 펩티도, 뭐 글리칸이 있다. 또는 핵양체가 있다. 응? 또는 핵양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젖샘 세포에만 있는 거, 동물 세포에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 소개관, 뭐 리소좀을 적어도 좋고요. 중심체를 적어도 사실은 좋습니다. 그럼 뭘 적어도 좋으니까 적어보세요. 알겠죠? 3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보자. 4번 문제는 뭐 사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피부세포에서 기역과 상부적 수소결합을 하는 건 누구에게? 티민이죠. 왜 이중수소결합을 하고 있고 기억은 아데닌이죠. 그 다음에 퓨린 연기 아닙니까? 퓨마의 아구창으로 외우라고 했다며. 퓨린 연기. 네? 그럼 얘는 티민이죠. 티민. 얘는 링이 하나니까 피리미딘 계열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사람의 피부에서 기역과 상부적 수소결합하는 연기는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티민이라 쓰시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럼 기호와 이름을 쓰라고 했네. 기호와 이름. 여기 기호 이제 뭘 찾아야 돼? 티민을 찾아야 돼. 티민. 그래서 티민은 유일하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메틸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메틸기를 가지고 있다. 디귿이 되겠네요. 그 다음 B 플러스 C는 뭐냐? 보면 알겠지만 다 50%예요. 여기 보면 이것도 그럼 이것도 몇 프로야? 50%가 되겠죠.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50%다. B 플러스 C의 결합은 항상 50%를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5번. 자, 그림 가는 효모에 35S 메티온이 있는 첨가한 특정 단백질 X가 세포 외로 배출되는 과정을 관찰한 모습들이다. ABC는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확인해봤자 이제 원래 이 단백질, 이 세모 단백질은 보니까 소포체에도 있고 골지체에도 있고 소낭에도 있죠. 이제 이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무슨 소낭이겠어요? 분비 소낭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배워서 알겠지만 핵에 있는 유전 정보는 자유리보솜으로 가서 자유리보솜에서 부착리보솜으로 바뀐 다음에 부착리보솜에서 뭐가 돼? 소포체가 되죠. 소포체. 소포체에서 그다음 뭐가 되죠? 골지체로 가죠. 분비소낭인가? 분비소낭? 수송소낭. 이건 조면소포체, 즉 거친면입니다. 그 다음에 분비소낭으로 가죠. 분비소낭. 수송소낭. 그 다음에 골지체. 그 다음 어디로 가? 분비소낭. 그 다음에 세포막으로 가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딱 이걸 봤더니 얘는 여기만 있어. 수송소낭에만 있죠. 그러니까 수송소낭까지는 잘 형성이 됐는데 수송소낭에서 골지로 간 어떤 경로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얘는 그렇습니다. 얘를 봤더니 얘는 골지에만 있네? 분비소낭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골지소낭에서 분비소낭 가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얘는 뭐야? 어머! 그렇죠? 얘는 자유리보솜이 즉 세포질에 존재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럼 자유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완료됐다는 것은 얘는 뭔가 이 리보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단백질 합성했으니까. 그래서 이 단백질 X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는 봤더니 그렇구나. 자유리보솜에서 어디로 가는 걸? 부착리보솜으로 가는 것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갑시다.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세포 안에 나트륨 이온과 세포 밖에 나트륨 이온 이런 것들이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 나트륨 이온 칼륨 교환 펌프 때문임을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교환 펌프 때문이에요.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약물 1을 처리했더니 사실 뭐 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약물 1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약물 2는 확실히 뭐가 돼?
모두 농도가 동일했기 때문에 나트륨 칼륨 교환 펌프를 정지시켰다는 걸 알 수 있죠. 교환 펌프가 정지됐구나. 누구에 의해서? 약물 2에 의해서 정지됐다. 근데 이제 약물 2의 그 사양을 봤습니다. 막단백질에 강력하게 결합을 하였다. 막단백질. 자, 그러나 세포 내 소기관들은 또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물 2가 어떤 소기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실험을 했죠. 이 실험입니다. 그래서 약물이가 처리된 피부세포의 파쇄 원액을 봤더니 100%가 다 있어요. 이건 이제 대조군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중에 파쇄액을 1000G 회전 속도. 그럼 이건 첫 번째 나온 게 핵이 아닐까? 핵에는 0.3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럼 두 번째 나오는 게 누가요? 핵소골, 핵미마리, 핵연미마리. 동물세포니까 미토콘드리아겠죠? 얘는 마이크로좀 또는 리보솜 아닙니까? 99점. 얘는 그렇구나. 이 약물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을 저해하는 약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약물이가 결합하는 단백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토콘드리아 막단백질이에요. 미토콘드리아 막단백질인데 미토콘드리아 막은 어때요? 주름져 있죠. ATP 합성을 위해서. 그래서 얘는 ATP 합성과 관련돼 있을 것이다. 또는 ATP 합성 요소일 것이다. 이 정도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막단백질에서 ATP를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어떤 단백질들을 억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따라서 ATP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나트륨 칼륨 교환 분포는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죠. 간세포의 크기를 관찰해보면 크기의 변화가 없었다. 이건 뭐야? 그렇죠. 이 나가서 표면적을 늘린 양과 들어와서 뭐예요? 표면적을 줄인 양이 동일하면 되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A의 포화지방산분의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막에 추가되는 건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뭐가 돼요? 포화지방산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산은 계속 들어오고 불포화지방산이 계속 나가므로 막의 유동성이 좋아지겠죠. 막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유동성을 왜 증가시켜야 돼? 얘는 추운 데 사니까. 추운 데 살면 유동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세포막 유동성을 올리기 위해서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을 올린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8번. 이제 우리는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한 그림인데, 얘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곁사슬과 상호작용한다라고만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곁사슬을 가정합시다. 그럼 글루탐산 곁사슬 마이너스므로 얘는 뭐야? 플러스가 되니까 이온 결합이고, 얘는 소성 상호작용을 한다. 메탄이온은 소성이니까. 세로연인도 수산기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극성, 즉 수소 결합을 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써주면 되겠죠? 이온 결합, 소성 상호작용, 수소 결합. 선생님, 이황화 결합은 없나요? 이황화 결합은 여기 없죠. 왜냐면 이거는 BCR-AB라는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이마티딘, 하지만 약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물과 단백질이 이황화 결합하지는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되게 중요한 게 이마티닙은 어디에 결합해요? 활성부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활성부위. 이마티닙은 어느 부위? 활성부위에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이 활성부위에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이거지? 경쟁적 저해가 된다. 그럼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가 낮을수록 잘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스 단백질이 바로 BCR-ABL의 기질이라고 가정했다 그러지. 그러면 이제 이 BCR-ABL의 라스 단백질의 농도가 작을수록 이 이마티닙이 더 잘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0.03%가 라스 단백질의 농도 아닙니까? 환자 B보다 15배나 농도가 낮기 때문에 환자 A가 이마티닙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자, 일단 먼저 세포를 굶겼어요. 그죠? 세포를 기하 상태로 넣어뒀더니 갑자기 뭐가 증가했냐면 자가포식 기능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봐봐. 리소좀의 기하 조건이 유도했다. 자, A는 아무것도 없어요. ATP를 만들었는데, B는 봐봐. 피르부산 넣어줬어? 그러니까 ATP를 만드는데, 자가소화 기능을 저해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ATP를 안 만들어.
신기하네. 리소점의 자가소화 기능을 저해했더니 아무것도 안 왜 안 만들까요? 이게 지금 잘 봐. 이 친구의 전제를 봐야 돼. 시험 전제를 보면은 기하 조건을 유도하는 거예요. 기하 조건. 아까 얘기했듯이 기하 조건 유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포주 A에서 영양분이 세포 내로 수송되는 걸 억제시켜 기하를 유도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A는 봐봐. 전혀 그렇게 기하를 유도했지만 ATP를 만들었지만 얘는 자가소화를 억제했더니 안 만들었다는 거죠. 얘는 어차피 피루부산을 넣어줬어.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건 뭐다? 밑에 나왔잖아. 세포를 위한 영양소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의미가 없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럼 왜 이 둘은 차이가 심하게 났을까? 둘 다 똑같이 기한데 얘는 뭐야? 자가 포식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가 포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서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있죠. 물론 리소좀은 물론 세포 내 소화를 하지만 리소좀의 또 다른 기능은 뭐다? 자가 포식인데 자가 포식의 역할은 원래는 노화된 소화기관, 즉 손상된 소화기관, 세포 소기관, 다시 말하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 소기관을 분해하는 게 원래는 자가 포식의 기능이지. 원래는 그게 기능이야. 원래는 그게 기능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 하나가 뜨죠. 뭐냐면 세포가 영양소가 없을 때 세포 내에 있는 유기물이나 또는 소기관을 분해함으로써 ATP를 사용할 수 있는 기질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자가 포식을 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가 포식 기능을 보면 리소좀과 또 뭐야? 미토콘드리아랑 큰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리소좀에서 존재하는 가스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고 이동하는 경로는 헥소골리죠. 그렇지만 핵과 리보솜은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거친 면 소포체, 수송소낭, 그다음 어디로 가야 돼? 골기체, 리소좀으로 간다. 소낭을 통해서 리소좀으로 가는 건 분비 소낭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물질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 문제 좋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그냥 보면 안 돼. 항상 X축과 Y축이 뭘 갖는 이게 T1이고 기질이야. 기질분의 뭐야? V0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질 농도가 이상이 없다는 건 V0가 뭐야?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V0가 0일까? 그것은 바로 그거죠.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효소 기능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X는 딱 보니까 뭐야? 주요소와 보조인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A와 B는 각각 보조인자와 저유의지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는 뭐냐면 뭐가 없는 경우야? 이 보조인자가 없는 경우야. 그러니까 노보조인자야. 노보조인자. 아예 효소가 기능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주요소는 다 있잖아요. 1, 2, 3 케이스 모두. 그러니까 주요소만 있는 케이스. 보조인자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조인자가 없는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조인자가 없다. 그럼 이제 B하고 C는 반응은 하네. 그럼 주요소와 보조인자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주요소와 보조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테마가 나오죠. 뭐냐면 B는 저해제가 있어야 돼. 왜냐면 얘보다는 반응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늦다는 거지. 그럼 B는 다 있다는 거야. 이게 3이야. 주요소도 있고 보조인자도 있고. 근데 얘는 주요소와 보조인자 있지만 저해제는 없어. 그럼 두 개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얘는 뭐가 돼? 주요소만 있어야 돼. 주요소만. 그럼 얘는 2가 되나? 2가 된다. 됐네. 그러면 얘하고 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저해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뭐야? 보조인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B가 보조인자구나. 이렇게 쉽게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문제 다 했지? 그 위의 저해제가 경쟁이냐 비경쟁 저해제냐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기질 농도를 빡세게 넣어주면 되죠. 엄청 빡빡하게 넣어줘서 기질 농도가 증가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저해제가 없을 때랑 Vmax가 동일하다. 그러면 그건 비경쟁. Vmax가 떨어졌다. 비경쟁.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Vmax를 알 수 있도록 기질 농도를 충분히 넣고 Vmax를 측정해본다. 그래서 저해제를 넣었을 때와 저해제를 넣지 않았을 때 Vmax를 비교하면 되죠. 2번은 자, 나의 실험 결과를 위해서는 A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효소의 기능과 관련되어서 나의 실험 결과.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나는 시간이 갈 때 뭔가를 첨가했더니 자, 이게 평형이거든. 자, 이게 평형. 더 이상 반응이 없다는 건 평형.
이건 뭐야? 기억은. 이건 기억은 기질 아닙니까? 정확히 써야 돼. 이게 기질이야. 아, 생성물. 니은이 기질이겠죠? 반응물. 그러면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편형 상태에서 뭘 바꾸지 않아. 그렇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비율을 바꾸지 않는다. 효소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 효소는 뭐니까? 촉매니까. 반응 전후의 평형 농도를 바꾸지 않는다. 반응 후에 평형 농도를 바꾸지 않아. 그러니까 효소가 있으나 효소가 없으나 평형은 항상 똑같아요. 단지 평형에 도달한 시간을 단축시킬 뿐이죠. 그런데 A를 추가했더니 기억이 늘었어요. 이것은 평형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효소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면 A 때는 뭘 넣어줘야 될까? 왜 A가 증가했을까? 그렇죠. 반응물을 많이 넣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기질을 추가했을 때입니다. 이것은 뭐다? 기질을 추가했을 때다. 예? 그러니까 물질 A를 넣어줬다는 거죠. 물질 A를 넣어줬다. 즉 기질을 추가했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회 모의고사를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난이도 조절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 점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